네, 1시 35분 15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문자 사연 많이 주시네요. 새싹 청취자입니다. 오늘 처음 문자를 보내주신 4051님은 충성. 답은 1번입니다. 예, 정답은 맞춰주셨으면서 또 저희 박병정님을 호출해 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금요일은 조금 여유롭게 스포츠 얘기하면서 저희가 보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준 풋볼 아시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님, 지난주에 저희가 이 격주로 이제 코너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떤 공에 비유하실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럭비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한 기자님 당연히 그렇죠. 좀 축구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제 인생이 거의 뭐 축구와 하나로 이제 이어져 왔다 보니까 네. 선수는 아니지만 선수만이 축구계에 또 그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축구와 관련해서 제가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고 네. 또 공의 특성을 떠나서 축구와 저는 아무래도 뗄래야 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정치인들도 축구에 인용해서 침대 축구 규칙 위반은 아니지만 관중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심을 얘기했는데 축구도 참 인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인구 이름 아십니까? 그렇죠. 피버노바. 역시 모를 수 축구. 없죠. 예. 자, 그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은 MZ세대 정도 되실 예. 거고요. 아는데 기억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사실 저도 검색해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 뜨겁게 지금 최종 예선까지 가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 공인구도 나왔나요? 예, 지난 이제 4월 1일 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 조추첨식이 있을 때 공인구도 함께 발표가 됐어요. 물론 네. 그 직전에 공의 디자인은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조추첨식에 맞춰서 공개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요? 알릴라라는 이름의 공인구인데요. 알릴라. 네. 아랍어로는 여정이라는 뜻, 여행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많은 이제 팀들이 카타르에 와서 월드컵을 치르면서 또 우승으로 가는 여정을 이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공 하나에 사실은 많은 분들의 희로애락이 여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공인구 관련해서 누가 소개를 했죠, 이건? 그러니까 이 공인구가 사실 아디다스가 스폰서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디다스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공인구 발표 때 좀 흥미로웠던 게 네. 보통 이제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모델로서. 그럼 메시, 그렇죠. 호날두 네. 이런 분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날두 선수는 나이키 모델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안 나오곤 했는데 리오넬 메시 선수가 당연히 모델로 나왔고 네. 더불어 손흥민 선수가 또 우와. 아디다스 글로벌 메인 선수거든요. 네. 손흥민 메시 선수가 이 공을 가장 먼저 만져보고 가장 먼저 소개한 그런 대표 선수로 나왔던 것이 좀 굉장한 일이죠. 네, 굉장히 뿌듯하네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의 공인구를 소개하는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깨를 나란히 한 것도 그렇지만은 피파 월드컵 공식 페이지를 가보시면 트위터에 가보시면 메시 선수가 사이드에 있고 네이마르가 사이드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센터에 있어요. 와.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대세네요. 세계적으로 대세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역시 피파에서 이 한국 축구 선수의 저력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 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나오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콘테 감독이 정말 명언이 남을 명언을 했었어요. 기자회견에서 이전에 잠깐 손흥민 선수가 2경기 정도를 골을 못 넣었을 때 영국 기자들이 이 정도면 손흥민 선수도 빼주고 다른 선수도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 손흥민이 지쳤으니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콘테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손흥민을 선발해서 뺄 정도로 미친 짓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 미친 사람이 아니다. 손흥민을 선발해서 빼는 건 미친 짓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디가 아프다. 그런 게 아니면 무조건 선발입니다. 토트넘 감독 손흥민 팬클럽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뺄 만큼 난 미치지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옛 동료와 만난다라는 것도 뉴스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쓴 역사 중에 또 하나 대단한 게 한국 선수로는 역사상 2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갔던 때가 있잖아요. 뛰었죠. 바로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토트넘이 1차 황금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도 케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델리 알리도 잘했지만 크리스티안 에릭센 덴마크 축구를 대표하는 이 플레이메이커의 활약이 대단해서 이 선수들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데스크라인이었잖아요. 데스크라인. 근데 이 토트넘이 그 시즌 이후에 좀 무너졌던 이유가 이제 에릭센 선수가 그때가 이제 계약이 1년 남은 때였어요. 이제 우승도 못했고 본인의 좀 이제 활약은 많이 좋아졌으니 좀 더 큰 팀으로 이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 결국엔 이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했는데 가서 또 그때는 지금 토트넘 감독인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 감독이었어요. 그 감독과 함께 이탈리아 리그 우승을 해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유로 2020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경기 도중에 이 에릭슨 선수가 심정지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일을 안 겪기 위해서 심장에 이제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이탈리아 국가에서는 심장 제세동기를 삽입한 선수가 출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만 뛸 수 있게 돼서 계약이 해지됐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브렌트포드라는 팀으로 오게 된 겁니다. 네. 이 브렌트포드 팀의 감독이 덴마크 사람이에요. 네. 토마스 프랭크라고 덴마크 17세 대표팀에서 에릭센을 또 지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팀들도 그렇잖아요. 좀 아팠던 선수고 네. 뭐 기량이야 좋겠지만 또 좀 불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은사도 있고 또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에 처음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온 팀이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과감하게 이 선수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네. 이 선수가 입단해서 선발 출전한 5경기를 전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올 시즌 토트넘이 3패를 당한 첼시를 상대로 4대1로 이기면서 네. 엄청난 기세를 올리는 시점에 이번 주말 토트넘이랑 경기를 하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에릭센을 상대팀 선수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같은 팀이 아니라 상대팀입니다. 얘기 듣다 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 축구도 어떤 인맥 얘기가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같이 뛰었던 감독이 있으면 그 팀으로 가거나 뭔가 그 감독 대 선수로서의 인연이 있으면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좋게 얘기하면 페르소나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선수를 경기장에 투영할 수 있는 나의 축구를 투영할 수 있는 분신과 같은 존재다. 비와 박진영 관계 그만큼 나를 잘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감독이 막 너무 공정하게 딱 실력만 보고 뽑아서 쓴다. 그렇기보다는 소통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이전 팀에서 나랑 함께 했으면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선수를 당연히 선호하다 보니까 그 감독이 옮기면 본인이 친했던 선수나 잘했던 선수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건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인맥이라기보다는 내가 편하고 잘 아는 선수를 쓴다라고 검증된 그렇죠. 이런 의미겠네요. 자, 손흥민과 에릭센 오랜만에 동료가 아니라 이제 상대팀으로 만나게 됐는데 지금 EPL 상황이 이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앞두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탁한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토트넘이 연전연승을 하다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홈에서 졌잖아요. 0대1로 졌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아스날이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스날이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했던 게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인 첼시와의 원정 경기가 남아있던 것이고 아스날이 3연패를 하고 있었으니까 첼시가 이기겠지 했는데 그 첼시를 4대2로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승점이 이제 같아졌어요. 다만 토트넘이 골을 더 많이 넣다 보니까 골득 실차에서 앞서는데 이번 주말에 만약에 이제 아스널이 이긴다면 그리고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못 이긴다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4위 자리를 바로 아스널에게 뺏기게 됩니다. 뭐 축구 중계해 보시는 분들, 축구를 모르고 스포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늘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각본 없는 드라마. 정말 이 초록색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영화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아주 즐거운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스널, 맨유 다 쟁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좀 유리한 팀을 꼽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토트넘이 패배를 했어도 아스널과 첼시의 경기가 이제 첼시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유리하다. 잔여 일정을 봐도 토트넘이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브렌트포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달 사이에 에릭센 선수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번 브렌트포드전을 이긴다면 여전히 유리하겠지만 이 경기를 못 이길 경우에는 사실은 아스널이 조금 유리해질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게 아스널이 이번 주말에 만나는 팀이 맨유예요. 맨유는 6위입니다. 토트넘이 4위, 아스널이 5위, 맨유가 6위입니다. 이 팀들도 승점 차이가 3점밖에 안 나요. 굉장히 이기려고 달려붙겠네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이번 주말에 있는 경기들은 다 아주 거의 뭐 다 결승전 그런 느낌입니다. EPL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좋아하는 리그입니다. 뭐 잉글랜드의 리그긴 합니다만 뉴캐슬과 팰리스에서도 아주 재미난 장면이 연출되고 춤추듯이 이 볼을 다루는 선수 얘기도 나오고 했었죠. 여기서 이제 EPL 얘기는 좀 정리를 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개막 소식 지난번에 전해주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원래는 이런 챔피언스 리그가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 장소에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서아시아 쪽은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한국 팀, 뭐 중국 팀, 일본 팀이 중심으로 나오는 동아시아 지역이 중요한데 지금 많은 경기들을 동남아시아에서 개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가 축구 열기도 좋고 무엇보다 최근에 뭐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동남아시아 팀들의 선전 속에 한국 팀들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별리그 2라운드 일정에서는 한국의 3개 팀이 모두 같은 날 동남아시아 팀에 모두 패배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는 이제
다행히 이제 오라와레즈 일본의 강호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1위 F조 1위로 올라갔지만 4월 18일에 싱가포르 팀인 라이언시티에게 3대0으로 졌어요. 네. 근데 라이언시티가 재밌는 게 사실 싱가포르가 다 이제 기업 팀보다는 이제 국영 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팀이 라이언시티라는 이제 그룹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데 네. 감독이 이제 우리 김도훈 감독. 김도훈 선수. 네. 브라질 상대로 골을 넣었던. 김도훈 감독이 네. 맡고 있고 주전 공격수가 김신욱 선수입니다. 김도훈, 김신욱 스타일이 비슷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싱가포르 선수들도 잘하지만 거기에 또 송희영 선수라고 네. 아예 한국에서는 빚을 못 받지만 싱가포르 리그에 가서 성공을 해서 싱가포르로 귀화해가지고 싱가포르 국가대표가 된 선수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싱가포르 선수도 잘하지만 이렇게 한국에 좀 힘을 빌리고 또 외국인 선수도 가세하니까 K리그 팀을 3대0으로 이기고 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 말레이시아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 이제 구단주를 갖고 있는 조호르 팀도 네. 뭐 최근에 이제 최근에 그 울산 현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울산 현대가 또 아시아 챔피언이기도 했고 뭐 K리그 1위인데 그 팀까지 꺾는 뭐 상황이 나왔고 뭐 이런 이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저희가 시간 봐서 이따가 좀 더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대표팀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팀 축구는 축구 팬이 아니어도 좋아하니까 여쭤볼게요. 6월에 남미 최강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친선 경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공식 발표를 협회에서 한 건 아닌데요. 네. 일단은 브라질 협회 회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무산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르헨티나 지역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흐름이나 상황을 보면 성사가 거의 뭐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경기 사실은 지금 조추첨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가 H조,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뭔가 이것들을 염두에 둔 친선 경기가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월드컵 20주년이잖아요. 2002년 4강 신화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오래 전부터 이 6월달에 기념 이제 경기를 아주 빅매치를 하겠다. 유럽 팀을 부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네이션스 리그라고 A매치 데이 기간마다 자기들끼리 경기를 해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지만 뭐 독일, 프랑스 이런 팀들과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일정 조율이 안 됐습니다. 뭐 그쪽 일정도 있지만 우리도 이제 브라질과 경기 날짜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좀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랑 이제 하게 된 건데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선 경기를 하던 도중에 경기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부 당국에서 선수들 중에 코로나 격리 규정을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치고 들어와서 경기를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여름에 우리가 그럼 경기를 하자. 그걸 호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상 한 A매치 기간 안에는 2개의 대륙을 넘어서서 경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한번 경기를 했으면 다음에는 유럽에서 하거나 다른 데는 할 수 있어도 3군데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팀이 아시아에서 경기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안 옮기고 아시아 안에서 경기를 하고 싶었었고 일본이 조금 먼저 움직여서 브라질을 섭외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6월 달에는 4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월드컵이 11월 달에 열리다 보니까 유럽 리그 중에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월드컵 직전에 평가전을 막 해야 되는데 못 해요. 일주일 전에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니까 6월 달에 경기를 많이 하자. 그런데 2개의 대륙밖에 못 뛰니까 아르헨티나는 이제 이탈리아랑 경기를 하기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죠. 아시아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럼 한국하고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사실은 20년 됐다고 했잖아요. 2002년 월드컵은 뭐 많은 국민들 아직도 비더레즈 티셔츠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유럽 팀을 상대로 친선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근데 워낙 강팀이라 여기서 이기면 사실은 굉장히 그 11월 본선까지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어렵잖아요, 강팀들이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뭐 브라질을 상대로 말씀하신 그 김도훈 선수가 1999년에 한 골을 넣어서 이겼지만 정말 옛날이고 그때는 이제 브라질도 좋은 선수가 왔지만 조금은 이제 정예 멤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또 월드컵에서 이겨본 적이 없고 참패를 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피파에서 네이마르, 메시가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그 선수들이 사이드고 손흥민이 센터. 그 정도의 기량이 있는 거예요. 해볼만하다. 손흥민 선수만 제대로 터지고 또 우리 안방이니까 우리가 또 홈팬들 앞에서는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6월 친선 경기 때 남미 최강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한국 대표팀이 이긴다면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는 월드컵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사실 11월 달에 월드컵이 열리지만 6월에 월드컵이 한 번 더 있다. 왜냐하면 이 2경기 말고도 2번의 경기를 더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팀을 대비한 평가전도 준비가 되고 있어서 사실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에다가 뭐 아프리카 팀이 온다? 월드컵이 6월 달에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자, 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본선 진출 대진표 뭐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지만 또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축구 좋아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스포츠 얘기도 좀 하나 해볼게요. 자, 농구, 한국 농구의 희망으로 꼽히는 이현중 선수 NBA에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드래프트 신청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네. 부친인 이제 이윤한 3.139 농구부장이 뭐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기정사실인 것이고 이미 미국의 에이전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NCAA에서 뭐 정말 이 정도로 많이 뛰면서 중심적인 선수로 활약했던 한국 선수가 없고 사실 뭐 태생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하승진 선수를 키웠던 이윤한 감독의 아들이고 또 LA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였던 이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뭐 피를 농구의 피를 타고났는데 어렸을 때 체구가 작아서 이제 가드를 봤었지만 키가 또 큰 상태에서도 보통은 한국에서는 키 크면 센터로 바꾸는데 포워드나. 안 바꾸고 이제 뭐 스몰 포워드나 슈팅 가드로 뛰면서 미국 무대에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신체 조건에다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없었던 유형의 선수가 나온 거죠. 네. 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요. 또 이현중 선수도 그렇고요. 국민들한테 좀 희망과 즐거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한 기자님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